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 연휴 끝나고 이제 첫날인데요.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 두 분께서 이 추석 민심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민심이다라면서 최근에 어떤 야당의 어떤 특검법 같은 부분들을 비판을 좀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각각 민심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의료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또 양당 모두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이 당은 싫고 이 당은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국회 전반적으로 과연 민생과 서민 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정치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 이 대단한 지금 수위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셨나요?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저희들로선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을 끝내고 뭔가 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그러한 새로운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 역시 민주당이 정치 만능주의에 지금 매몰돼 있다. 여전히 특검과 탄핵, 계엄, 친일파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야말로 운동권적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제1당으로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응급실을 운영하는 문제라던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여야도 민심에 대한 평가가 이 부분도 조금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일단은 큰 우려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거칠고 불안하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큰 우려가 없었고 그런 면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코로나라든지 어떤 감염병들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석을 넘긴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이러한 그 뺑뺑이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일부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그전에도 있어 왔다. 이건 의료 대란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가 감출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여야 의정인데 사실은 야가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야가 여에 대하여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참 위기를 잘 극복했다. 특히 우리 의료계와 국민의 현명함을 잘 보여준 성공 사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실 상황을 보면 전국에 있는 411곳 응급실 가운데 408곳이 24시간 풀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병의원들도 9,781곳이 병의원들이 문을 열었고요. 이 같은 통계는 작년 추석보다 2배, 그리고 올해 설 명절보다 3배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매우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병의원을 대체로 찾고 응급실에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그래서 응급실 경증 환자 비율이 38%나 줄었다. 이 대목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상당히 좋은 협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에도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좀 협의체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정부와 야당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대표가 추석 연휴에도 본인 집 근처에서 많이 어렵게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실제적으로 의료계의 핵심적인 어떤 요청 사항에 대한 부분도 좀 포커싱 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열정은 의료계에도 공감하나 그것 자체가 아직 대통령의 변화, 또 보건복지부의 변화, 한덕수 총리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 기구에 올라타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체코를 가실 때 한동훈 대표가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나가시면서 대통령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한동훈 대표에 힘실어주는 모습이 있으면 향후 조금 정부의 태도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의 추석 연휴 동안에 SNS라든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자기의 소신, 결단, 절벽에서라도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의지를 밝힌 만큼 아마 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의 어떤 추이에 감안해서 좀 후퇴하는 정부가 좀 후퇴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주도권을 손들어 준다면 조금 늦게나마 추석 이후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가 조금 더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력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석 명절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시작됐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현재 추석 명절은 잘 극복했지만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응급실 대란이 올 수 있고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따라서 여야 의정 협의체는 반드시 발족되어야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또 의료계도 설득해야 되는 양수겹장 가운데 위치해서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행히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척 좋은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되도록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서울 성남 공항에 한동훈 대표께서 환송을 나갔다. 매우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달 비공개 만남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박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접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거나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명절 기간에 이제 서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오해가 있고 서로 상호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면 초기에 초동 진압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오해가 쌓이게 되면 그 오해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동 진압을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측과 박단 비대위원장 측이 다시 한번 소통을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조만간 하게 됩니다. 24일에 용산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성남공항에서 환송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만찬도 하게 되고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 민생을 비롯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폭넓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하면 3저 현상이 있죠.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당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굉장히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의료 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 지지율이라도 높아서 이렇게 같이 견인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대통령께서 저는 답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너무 본인이 개혁이고 정의고 과학이다 이런 데서 내려놓으셔서 당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관리하는 차원, 주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가고 왜냐하면 지금 TK, PK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차건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검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구청장을 넘겨줬을 때 한동훈 대표 리더십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매우 비상 상태인데 서로 간에 무슨 당정 갈등이 있고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 빼고 최고위원 몇 사람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그것을 봉합하고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내려놓고 또 더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쓸어 준다면 그나마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모임만 하되 대통령이 과거의 개혁적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말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당정이 같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남 이상의 어떤 변화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남 이후에,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저희 국민의힘 지금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 소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신 못지않게 소통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한 사실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검찰 내부에서 일할 때 십수년을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또다시 정쟁 국회를 만들 것이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또 거부권 전국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뭐 12일 날 격돌하려고 했는데 원식 의장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추석 앞두고 그게 되겠냐. 그래서 19일 날 하는 거고 19일도 여야 협의가 안 된 채 있습니다. 여당은 26일 날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면 충돌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법안 3개의 예를 들면 국회 안에서의 통과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최종적 결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그 실효성이 있는 말하면 충돌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뭐 지역화폐법 같은 거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원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아마 뭐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뭐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어쨌든 지금 당장 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필리버스터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특검 만능주의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벌써 지금 최상병 특검 또 이른바 김건희 특검 지금 벌써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최상병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고 부족하면 그때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대신 지금 민생 법안은 지금 뭐 수백 건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과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164건의 법안이 아주 시급한 법안이 그중에 있는데요. 164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비롯해서 세일즈 외교를 하기 위한 순방길이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뭐 세일즈 외교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되었던 어떤 원자력 산업에 대한 활력 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수주 활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MOU도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종 계약 때 어떤 수준으로 계약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다 대고 세일즈 외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물론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 그 기술 발전이나 산업계 생태계 부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평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20%돼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국민들이 그동안에 나가고 싶어서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나가려고 하네. 이런 식의 어떤 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바쁘게 2박 4일간 외교를 한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 통상 순방 직후에는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지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계약이 잘 성사가 된다면 혹은 그 내용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게 지지율로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 지지율과 체코 방문을 연결시키는 건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24조 원 규모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009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 그때가 2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저성장을 극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이 체코 원전 수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체코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계약을 따낼 경우 우리 저성장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박정희 정부 때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또 철강 산업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 한 번 도약을 일궈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오늘 오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까지 짚어봤는데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